내가 얘기하는 것만 해. 알아서 검색하고 알아서 빨리 얘기해. 그리고 2년간 같은 일을 하는데 총 회수가 몇 회예요? 우리가 보통 뭐 1차관, 2차관, 3차관까지 이렇게 없었잖아요. 4차관까지세요. 4차. 초록색 주부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아, 그래요? 이렇게 팔을 좀 더 확 당겨요. 내려올 때 살짝 얘를 밀면서 내려오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보라색 한번 껴볼까요? 괜찮으세요? 저희는 풀업 대신 저거 링로우로 링로우 12개 해보시면 돼요. 네, 밖에 있다가 같이 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카페에서 수업하기 전인데요. 저 사실 돈 엄청 좋아해요. 오늘은 저의 한 달 지출에 대해서 남기는 영상을 찍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1년 3개월 차 지금 사회생활을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만 나이로는 25이 아직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차를 끌고 그 두 번째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고정 지출이 있는 한 달에 과연 얼마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삽니다. 그래서 원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저렴한 원룸의 전세에 6,500에 살고 있고요. 대출을 풀로 다 해서 처음에는 다 대출해서 이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3%대 이자로 시작해서 월 15만 원 정도 대출금을 냈다가, 이제는 제가 1년 동안 모든 적금을 다
전세 이자 갚는 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금리 상태는 4.9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자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월세 지출 비용은 약 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관리비 그리고 모든 비용까지 약 25만 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저는 현대 엑센트라는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사고요. 지금 차 끈 지도 약 1년 3개월 일을 시작하자마자 끌게 되었는데, 저희 직업상으로 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필요해서 끌게 되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지출 고정 비용은 보통 기름값, 두 번째 보험료, 그리고 세 번째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좀 필요한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름값 한 달에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눠서, 비수기일 때는 30만 원 아래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40,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기름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차가 연비가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만땅 넣으면 거의 600km 이상이 항상 주행 가는 거리로 뜨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차를 많이 탑니다. 하루에도 운전하는 시간이 계속 수업하고 이동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야 돼서 1년에 주행 거리로 가능해 봤을 때 저는 3만 이상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기준인데요. 근데 올해 지금 4월 7일 기준으로 올해가 일이 좀 더 많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3만을 중반을 넘어서 좀 더 많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빠가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저희 아빠 말로도 1년에 아무리 많이 전국을 돌아다녀도 3만이 넘지 않는다고 했을 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비해서는 꽤 많이 이동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단 30만 원 정도 무조건 저의 주유 계좌로 넣고 있고요. 그에 다른 보험료 같은 경우는 만 25살의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로 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는 88만 원 정도 냈어요. 좀 저렴하게 내고 있는데, 그 88만 원을 항상 연초에 되었을 때 꼭 적금을 합니다. 네, 미리 적금을 해서 100만 원에 딱 맞춰놓고, 그리고 월 말 때까지 차에 비상금으로 뒀다가, 그리고 월 말에 보험금을 내면 또 다시 다음에 새해부터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은 차에 대한 저축을 먼저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따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엔진 오일을 갈거나 이제 다른 이제 부수품을 갈 때가 있고, 1년에 자동차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냥 그때 제가 조금 남은 생활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저는 본가로 가서 이제 엄마가 알고 있는 카센터가 있어요. 카센터 분이랑 운영하시는 분이랑 이제 절친이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엔진 오일을 이제 갈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가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 갈면 보통 그냥 저희 엄마한테 계좌 입금 해달라고 하세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넘기는 편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엔진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품, 그리고 타이어도 많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적금을 일단 웬만하면 보험비랑 같이 묶어서 1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네, 사실 자취생으로서는 30만 원, 저 월 10,000원인 셈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랫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해와서 아침에 항상 똑같은 걸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과 저녁도 간단하게 쉐이크로 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식비 지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2가지 챙겨 먹는데 주로 사과 하나, 계란 5개 해서 쭉 먹다가 질리면 오트밀 죽을 해 먹습니다. 오트밀에 플러스 참치를 먹거나 또는 그것도 질렸다 하면 닭가슴살 양배추 쌈이 있습니다. 그거를 3개 해서 4개 정도를 먹고 그리고 그에 플러스 그 베이글 통밀 베이글을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3가지 사이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거 질리면 이거 먹고 이거 질리면 이걸 먹고서 아침에 항상 그렇게 먹고요. 점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번 이제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목금에는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아예 사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햄버거를 항상 먹습니다. 맘스터치 싸이버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걸 질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외식을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은 지 정말 오래됐고요. 딱히 약속이 있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똑같은 세트를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음료수에다가 먹은 지 지금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자, 다음은 운동을 하는데요. 한 달에 약 17만원에서 19만원 정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회원권을 끊으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사실 할지 말지 꼭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함으로써 체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운동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밥은 많이 먹지 않아요. 밥은 뭐 많이 먹지 않지만 그래서 식비는 30만원 추가할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식비 그리고 주거, 3번째는 교통비, 그리고 4번째 운동까지 있는데요. 그럼 이 4가지가 제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비용이 따로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이 엄마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저에게 다시 넘길 때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등골은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거라고. 그 말을 반은 공감하고 또 반은 좀 효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요. 일단 이 통신비 같은 경우 한 달에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4만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엄마가 다 통틀어서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식비 30만원 플러스 주거비 25만원인데요. 보통 플러스를 조금 더해서 27만원인데 그냥 통장에서 30만원 합니다. 그럼 60, 차 끌기 때문에 다시 90, 그리고 그 다음엔 운동을 하기 때문에 105가 됩니다. 105 해서 거의 이제 110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저의 식비하고 말고는 이제 일상 사고 싶은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고 싶은 거에 대한 비용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펑펑 써도 되는 한 달의 비용이 이제 운전한 돈이 15만원인데요. 되게 작아요. 되게 부족하지만 저의 이제 경제 생활의 핵심은 저축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은 돈이 들어온 대로 일단 다 적금에 박아라. 그 말을 먼저 실천을 저는 해보고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75만원 정도만 고정을 해놓고, 왜냐면 월세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다시 되었을 때 연초에는 일단 75만원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들어온 대로 일단 적금에 박습니다. 적금을 이제 최소한 100만원 이상 무조건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은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만원 정도 두고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만 더 합니다. 왜냐면 너무 또 이게 딱 맞춰서 사는 것도 이제 갑갑하겠지만 사고 싶은 거를 저도 많이 사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한 욕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먹을 거, 가끔 배달 음식을 가끔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딱 땡겼을 때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딱 한 번씩 한두 번, 두 번, 두세 번 정도 시켜 먹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로 사고 싶을 때 꼭 사는 건 운동에 대한 장비거나 이제 의류 옷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먹으면 살이 찌고 돌아온 것이 크게 없지만, 운동을 했을 때 어쩐지 기분도 좋고 이제 만져지는 것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서 주로 한 달에 못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플러스로 지금 말씀드린 거 따로 플러스로 이제 의류에 관련된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류가 이제 일했을 때는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일했을 때는 의류는 이제 정해진 착장만 입으면 돼서 딱히 많이 필요 없는데요. 그 외에 운동할 때 매일매일 다른 옷을 좀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거의 뭐 옷을 입으려고 운동하는 격이죠. 그거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